토퍼러는 매우 긴 잠을 자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토퍼러들은 짧게는 2달에서 길게는 2년 동안 먹지도 깨지도 않은 채 내내 잠만 잔다. 어떤 사람들은 토퍼러 대신 하이버네이터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하지만 토퍼러건 하이버네이터건 그것을 동면자라고 번역하는 것은 오역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겨울잠을 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그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리지 않고 아무 때나 잠이 들고 또 아무 때나 일어난다. 당연히 굴을 파서 땅속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몸속에 과도한 지방을 축적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곰이 아닌 것이다. 혹시 냉동인간을 말하는 건가요? 하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이불을 덮고 베개를 베고 삽니다. 일반적으로 뱀 같은 파충류들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체온을 극도로 떨어뜨린 상태로 수주 이상의 동면에 들어가는 것을 하이버네이션이라고 하고, 곰이나 너구리 같은 온혈 동물들이 축적된 체지방으로 겨울을 넘기는 동면을 토포라고 한다. 토포러들의 잠은 많은 양의 피하 지방을 축적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하이버네이션에 가깝고, 몸을 저온 상태로 만들어 최적화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섭씨 30도 정도의 비교적 높은 체온과 활달한 신진대사를 유지한다는 면에서 토포와 가깝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들의 신진대사가 어떻게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능한지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다. 토포러들의 공통점은 긴 잠에서 깨어나면 활기차고 열정적으로 자신의 일에 몰입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다정다감해지고 성격이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바뀌며 또 굉장히 건강해져서 병이 있는 사람들은 간혹 병이 치유되거나 호전되는 일이 있으며 몸에 노폐물과 숙변이 빠져나가고 지방이 분해되어서 날씬해진다는 것이다. 숙변이 왜 제거되는지, 지방이 왜 효과적으로 분해되는지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제발 묻지 말아주길 바란다. 토포 상태가 한번 일어나면 그 다음엔 일종의 주기가 생긴다. 그래서 토포러들은 다음의 토포 상태를 대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한다. 문제는 처음 토포 상태가 찾아올 때다. 최초의 토포 상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갖가지 해프닝이 일어난다. 봉화에서 비닐하우스로 특수 작물을 재배하는 곽 씨는 종자를 보관하는 다락의 큰 스티로폼 박스 안에서 잠을 자다가 그만 토포 상태에 들어갔다. 곽 씨는 97일 동안 토포 상태에 빠져 있었다. 곽 씨가 잠이 들고 며칠이 되지 않아 영주 봉화 춘향 일대에 큰 비가 내려 사람들이 다치고 실종되고 익사자도 많이 나왔다. 가족들은 석 달을 기다렸다가 곽 씨가 사망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곽 씨의 장례를 치렀다. 시신이 없는 묘도 만들었다. 장례가 끝난 후 가족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토포 상태에서 깨어난 곽 씨가 느닷없이 다락에서 내려왔다. 온 가족이 눈이 휘둥그레져 있을 때 곽 씨가 처음 한 말은 밥 먹을 거면 깨우지 배고파 죽겠는데 였다. 토포라는 평소에 일반인과 똑같이 잠을 잔다. 그러니까 밤에 잠들고 아침에 깨어나서 출근하는 것이다. 나는 그게 좀 이상하다 싶었다. 평소에도 규칙적으로 잠을 자고 또 한꺼번에 그렇게 잠을 많이 자면 평생 동안 너무 많은 잠을 자는 게 아닌가? 그랬더니 한 토포러가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밤에 잠을 안 자면 피부 나빠집니다. 시간이 곧 돈으로 환산되는 21세기에 토포는 재앙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기도 하다. 가스설비 부품회사의 사장인 허 씨는 토포 예찬론자다. 계약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중동시장에 걸려있는 마지막 플랜트 부품 계약이었는데 말 그대로 회사에 사활이 걸려 있었죠. 엄살이 아니라 따내면 계속 가는 거고 못 따면 회사를 해체하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알다시피 그때 IMF다 뭐다 복잡했잖아요. 처음엔 2, 3일 정도 밤을 새고 집에 와서 좀 자고 또 2, 3일 정도 야근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잠을 못 자게 되었어요. 무척 바빴어요. 직원들과 관계도 나빠졌고 야근치고 싸우고 성질도 많이 냈죠. 직원들이 제 마음만큼 안 따라주더군요. 그래도 내 회사라고 생각 안 하고 우리 회사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크든 작든 가외 수익이 생길 때마다 인센티브도 정확하게 주고 그랬어요. 남들이 뭐라 하건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직원들도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몰아쳐대니 힘들 수밖에요. 그래도 회사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힘을 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모두들 자기 살 궁리부터 하는 겁니다. 불안이 엄습했어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점점 잠을 자지 않는 날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몸은 천근만근이었는데 이상하게 누우면 잠이 오질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물방울 같은 것이 자꾸 솟아오르고 제 자신이 다른 사람처럼 낯설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프로젝트는 어떻게 됐나요? 실패였어요. 영국이 기술을 대고 베트남 현지에서 생산하는 합작회사가 계약을 따냈나 봐요. 기술력 가격 둘 다 해서 참패했죠. 최악으로 파산하지 않으려면 이것저것 뒤처리도 해야 했는데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빈집이었죠. 이혼한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호주에 가버렸으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극단적인 심정은 아니었는데 온기 없이 텅 빈 집을 보니까 이렇게 살면 뭐하나 죽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짐을 챙겼어요. 예전에 낚시하러 다닐 때 사둔 산장이 있었거든요. 뭐 거창한 산장은 아니고 조그만 오두막 같은 곳입니다. 농약을 10통이나 사들고 거기로 갔습니다. 거미줄이 가득 쳐져 있는 오두막에 촛불을 켜놓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 인생에 남아있는 눈물은 거기서 다 흘렸습니다. 어찌나 울었는지 울다가 그만 탈진이 되어버렸어요. 오두막 한쪽에 집단이 가득 쌓여 있었는데 그곳에 들어가 잠이 들었습니다. 172일 동안 172시간이 아니고요. 네, 정확히 172일 동안이었죠. 초여름에 들어갔는데 깨어보니 겨울이 와 있었습니다. 몸은 어떻던가요? 매우 상쾌했습니다. 새로 태어난 것 같았어요. 조금 야위기는 했지만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죠. 돌아오니 모든 게 엉망이었습니다. 당연히 엉망이었겠죠. 그렇게 무책임하게 떠나고 연락도 안 되니 하지만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했죠. 상황은 최악이었지만 그때는 그저 살아있다는 게 일을 한다는 게 마냥 즐거웠습니다. 요즘 장안의 돈은 허 사장님이 다 쓸어 모은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뭘요? 그냥 직원들이랑 저랑 겨우 밥 먹고 살죠. 아참, 얼마 전에 아내와도 다시 합쳤습니다. 호주로 날아가서 허름한 모텔에 거주하면서 한 달을 싹싹 빌었다니까요. 곰과 뱀이 혹독한 계절을 넘기기 위해 동면에 들어가듯 토포러들도 주로 위기가 닥쳤을 때 토포 상태에 빠진다. 그리고 토포 상태에서 깨어나면 다시 힘을 얻고 나온다. 나는 토포 상태가 정확히 뭔지 몰랐을 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다. 동면에 들어가기 전에 무얼 준비하죠? 곰처럼 지방을 축적하나요? 그러자 그는 피식 웃었다. 7번째 토포 상태를 경험했고 토포 경력만 6년쯤 되는 베테랑이었다. 건강 상태가 중요하긴 하지만 곰처럼 그렇게 많이 모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꿈을 모아요. 꿈? 2번째 토포에서 깨어났을 때 꿈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처음에는 그냥 막무가내로 들어가서 얼마나 심심했는지 몰라요.
하루에 몇 시간씩 자고 일어났을 때 못 느끼지만 서너 달씩 계속 잠을 자다 보면 꿈속에서 깨어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현실이 오히려 몽롱하게 느껴져요. 꿈의 재료가 없으면 심심합니다. 저는 사후 세계가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상상력으로 이루어진 세계 말입니다. 거기선 행복도 상상력에서 나오고 권력도 상상력에서 나오죠. 그런데 처음에 무턱대고 들어간 토포에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아서 좀 심심했습니다. 그냥 하면 안 되나요? 어차피 상상인데. 그게 막상 하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잖아요. 그래서 막상 긴 꿈을 꾸게 되면 별게 없어요. 꿈을 어떻게 꿔야 할지 몰라 방황하다니 이게 말이나 되나? 어떻게 살았기에 상상할 게 이리도 없을까? 하고 꿈속에서 자책을 다 한다니까요. 더구나 꿈속에선 모든 일들이 너무 빨리 진행되어 버리기 때문에 30년도 몇 분 안에 뚝딱입니다. 물론 짧은 순간이 오래도록 지속되기도 합니다. 하여간 그렇습니다. 꿈을 꾸기 위해선 꿈의 재료가 필요하죠. 어떻게 재료를 모으죠? 지난 일기장도 읽어보고 앨범 사진도 곰곰이 바라보고 동창이나 옛날 애인처럼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도 만나고 예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찬찬히 생각도 하고 기억도 더듬어 붓고 그리고 요즘엔 책도 많이 읽어요. 되도록 즐거운 상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행복해지죠. 그래야 꿈속에서도 행복하고 깨어나서도 행복하고 나는 투포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나는 잠자는 걸 좋아하고 또 잠이 들면 깨어나기를 싫어하니까. 사실 나는 그저 토포의 늪에 한 번쯤 풍덩 빠져보고 싶다. 회사만 안 잘리고 월급만 제대로 나오고 보험금이나 적금 통장에 빵꾸만 안 나고 주위 사람들에게 인생을 왜 그딴 식으로 사냐? 라는 식의 잔소리만 안 듣는다면 모든 것을 잊고 그저 한 6개월쯤 푹 자고 싶은 심정이다. 그런데 토퍼러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질구레한 일들에 계속 신경을 쓰기 때문에 토퍼 상태에 빠지지 못한다고 말한다. 토퍼에 빠지려면 왕창 망가져서 모든 게 폐허가 되거나 아니면 나는 모르겠으니 배째라 이렇게 배짱 좋게 무책임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돼요. 이것저것 걱정하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말이 맞는지도 모른다. 폐허를 가질 용기도 무책임을 가질 용기도 없어서 우리는 항상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도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지 모른다. 현대인은 아무도 깊은 잠을 자지 못해요. 전기가 발명되고 메머드 도시가 등장한 이후로 현대의 밤은 일종의 교란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게다가 자본주의가 선물한 최고의 유산은 바로 불안입니다. 보험증권, 부동산 주식. 현대 경제는 불안을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알다시피 불안은 숙면의 최고의 적입니다. 그리고 불면은 다시 불안을 만드는 악순환이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늘 불안한 겁니다. 반대로 원시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영적인 존재였죠. 해가 떠 있는 시간은 일하는 시간이었고 해가 지고 나서는 꿈을 꾸고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섭리에 따르면 삶의 반은 일하고 나머지 반은 꿈을 꾸어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죠? 밤에는 잠만 자자는 얘긴가요? 자고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통장도 사라지고 주식도 사라지고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마누라도 떠났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황폐함 그 자체입니다. 저는 이제 어떡하죠? 다시 한잠 푹 주무십시오. 그러면 새 삶이 시작될 겁니다.